네, 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음식을 먹기 전 많은 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먹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한 곳에 뷔페 음식점인데 뷔페는 먹을 만큼 조금씩 덜어 먹어야 하는데 욕심으로 많이 가져가서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스승님, 돈을 지불했지만 욕심으로 음식을 가져가서 남기고 버리게 되는 경우 어떠한 과보가 있는지 오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종교인이든 또는 아니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고 드시는 분이 있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먹죠.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고 먹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이 식사할 때 간단하게라도 예를 갖추고 기도하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루 음식을 내가 먹기까지는 이 음식에 공로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의 피땀과 그 과정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 과정들이 아주 그 정성과 노력과 과정들이 많이 서려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운들이 서려 있다. 그 많은 기운이 서려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덥석 먹는 것보다는 이 대자연에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이 공로를 쏟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먹는 게 예의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간단한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늘 하면서 음식을 드시면 하늘이 평생 그 사람 먹고 살 복을 지켜주게 됩니다. 절대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 사람 복이지만 거지를 만들지는 않는다. 제 말은 기도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안 한다 해서 가난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 사람은 하늘이 절대적으로 거지를 만들지는 않는다. 꼭 살게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 습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뷔페 식당 같은 데서 욕심으로 음식을 많이 갖다가 조금 먹다가 버리게 하는 그런 습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 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습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뷔페 식당을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렇게 만행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뷔페 식당을 많이 접하잖아요. 호텔에서. 절대적으로 맛이 의심스러운 음식은요 2개 이상을 가져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 3개를 가져왔다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딱 봐서 이게 의심스러워요. 음식이. 내가 입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먹어보고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 호텔에서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지만 하느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대자연이 지켜보고 있다. 네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귀하게 대하는지, 소돼지처럼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뷔페 식당에 가서도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가져오지를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먹으려고 한 번에 많이 안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끝까지 먹다가 차마 다 먹지 못하고 남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억지로 다 먹다 보면 다른 걸 못 먹으니까. 이해가 되죠? 억지로 다 먹다 보면 다른 걸 못 먹잖아. 그래서 먹다가 어쩔 수 없이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채소로 남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욕심으로 많이 갖다가 마구제비로 남기는 건 나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뷔페식으로 10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5가지가 마음에 들고 5가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맛을 모르니까 이렇게 맛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5가지는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갖다 먹어. 근데 5가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맛만 보게끔 해가지고 음식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점검 차원으로 적당히 내가 점검 차원으로 갖다가 먹어보고 또 먹을 만큼 더 가져오는 게 맞지. 내가 보기에 맛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막 덥석 집어다가 큰 사라를 갖다 놓고 먹다 보니까 배도 부르고 먹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한 절반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면 이건 절대 옳지 못하다. 저는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차마 남기면 쓰레기통에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제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남기면 쓰레기통에 갈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먹은 정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 차마 남겨서 버릴 수 없어서 먹기 싫은데도 먹은 적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내가 음식 컨디션이 안 좋거나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입맛이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남겨도 됩니다. 제 얘기는 남기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과도한 욕심으로 불필요하게 남기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과보가 올까요? 반드시 내가 옳지 못하게 음식을 남겨버리게 되면 다른 쪽으로 그 손실 10배 이상 손실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내가 1,000원어치 버렸다면 최소 10,000원어치 손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그 과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10,000원어치를 생으로 버렸어. 그러면 100,000원어치 내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피해가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과보가 따른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과보가 작느냐?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조금씩 가져왔는데도 입에 안 맞았어. 그래서 부득이 남기게 된 거예요. 부득이. 이때는 과보가 작아요.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욕심으로 많이 갖다가 입만 대고 버리게 되면 과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 뷔페 식당에 가거들랑 한 번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조금씩 먼저 맛을 보고 입에 맞으면 또 조금 더 갖다 먹고 또 마음에 들면 더 갖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신께서도 하늘도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옛날 어른들은 버리면 죄 받는다고 해서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정말 이 옛날 어머니들이라든가 어른들은 이 음식을 버리면 그 벌 받는다 해가지고 밥 한 티 있지, 밥. 이 밥티 알지? 밥티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먹을 게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귀함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밥 한 톨을 버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다 주워 드셨어요. 그리고 누룽지도 버리지 않고 다 드셨고, 그리고 그 남편이나 보세요. 남편이나 자식들은 밥 주고 어머니는 어때요? 누룽지 긁어서 그거 꼭 드시고. 우리 어머니도 있지, 늘 누룽지를 많이 드시길래 난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늘 상 밑에서 누룽지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누룽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들은 밥 주고 나머지 그 밥을 당신이 드시기에는, 알죠? 아깝고 또 좀 아끼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그 뒤처리 음식을 다 어머니가 처리했던 겁니다. 왜? 누룽지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룽지를 어머니가 다 처리하고 드신 거예요. 그 버리는 게 아까워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음식을 아끼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음식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 도원에서도 행사 때면 뷔페식으로 여러분 식사를 합니다.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면 이렇게 앞에 분이 욕심으로 음식을 안 먹을 걸 많이 갖다 이렇게 싸놓으면 결국 뒤에 오는 분은 그 음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뒷분은 없어서 못 먹고 앞에 분은 다 먹지 않고 버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원에서도 뷔페식으로 식사할 때가 많은데 항상 뒷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건 좋습니다. 제가 꼭 이 제 기쁨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음식을 기쁘고 즐겁고 많이 드시는 건 저는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음식 드시고 가라고 말 많이 하죠. 가는 분도 내가 붙잡고 식사하고 가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꼭 식사하고 가는 걸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갖다 놓고 한 절반만 먹고 절반을 버린다면 그건 제가 제 눈으로 보면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그 반찬을 제가 먹고 싶지 않을 때 몇 가지를 차려주면 일부러 손을 안 댈 때가 있어요. 왜 손을 일부러 안 대는지 압니까? 이걸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대놓으면 이걸 버리게 될까 봐. 내가 많이 먹지도 않을 거면서 손을 대놓으면 버리게 될까 봐 내가 많이 먹고 싶지 않을 때 일부러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예 손을 안 대면 이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다음분이라도 드실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몇 가지를 차려줬는데 반찬을 막 어중간하게 손대나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버리게 돼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딱 봐서 이렇게 별로 먹고 싶지가 않다 이러면 일부러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고 그냥 깔끔하게 먹을 것만 먹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식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왔는데 미역국하고 밥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속이 좀 편치 않아서 미역국하고 밥만 딱 먹었습니다. 그래 미역국에다가 밥만 말아서 두 가지로 식사를 다 끝냈어요. 반찬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더니 날 보고 왜 반찬을 하나도 안 드셨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속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일부러 손을 안 댔다. 근데 내 속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이 반찬을 많이 먹지 않을 텐데 어중간하게 한 번씩 손을 댔으면 이걸 버리게 되는 게 너무 아깝고 해서
일부러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약간 멀미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빈속에 내려왔거든. 그랬더니 멀미기가 있어서 다른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역국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때 반찬을 손을 일부러 안 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직원에게 제가 일부러 반찬에 손을 안 댔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 음식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손을 내가 안 댔으니 이걸 버리지 말고 잘 먹게끔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음식 먹을 때 부담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데 이 음식의 소중함은 알고 드시는 게 맞다. 혹시라도 제가 이런 설명해가지고 식사할 때 막 눈치 보고 부담 가질까 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찬이나 이런 것도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많이 드시란 얘기입니다.